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까지 뒤집힐 수 있나 싶은 밤이었습니다.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 어젯밤 하루에만 15% 빠졌습니다. 장중 한때는 전날 종가보다 22% 가까이 밀리기도 했죠. 3배 나스닥 TQQQ도 5.48% 내려 72.2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바로 전날 4% 넘게 튀어올랐던 그 반등을 어젯밤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크게 토해낸 겁니다. 이틀 새 오르내린 폭만 10%가 넘습니다. 새벽에 계좌를 확인한 분들은 화면색만 보고도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얼마나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왜 하필 우리 계좌만 이렇게 아팠느냐입니다. 어젯밤 시장을 열어보면 사실 오른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는 1.85% 내렸지만 S&P 500은 0.45% 하락에 그쳤고 다우지수는 0.25% 내리는데 멈췄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속입니다. 어젯밤 미국 대형주 500개 가운데 오른 종목이 287개, 내린 종목이 213개였습니다. 종목 수로만 따지면 오른 게 더 많았던 날입니다. 네스닥이 빠지고 우리 TQQ가 5% 넘게 무너진 그 시각에 시장의 절반이 넘는 종목은 오히려 초록불이었던 겁니다. 어젯밤은 시장 전체가 무너진 날이 아니라 딱 한 곳만 집중적으로 팔린 날이었다는 겁니다. 업종별 성적표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너지가 2.84% 오르며 가장 강했고 부동산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같은 방어적인 업종은 죄다 올랐습니다. 홀로 무너진 건 기술주였습니다. 정보기술 업종만 2.39% 내리며 꼴찌를 기록했죠. 돈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기술주에서 빠져나와 나머지로 갈아탄 하루였습니다. 그럼 그 기술주 안에서도 정확히 무엇이 팔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번엔 반도체, 그 중에서도 값이 가장 비싸게 매겨진 자리들이 표적이었습니다. AMD가 6.51% 빠졌고 메모리 대장 마이크론은 장중 한때 10% 가까이 밀렸다가 4.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인텔은 9.66%,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테러다이는 9.59%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은 더 처참했습니다. Applied Materials가 6.46%, Lam Research가 6.86%, KLA가 7.2% 빠졌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샌디스크와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를 만드는 웨스턴 디지털은 각각 8% 안팎씩 밀렸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도 무버 하위는 전부 반도체 이름으로 도배됐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칩, ON 세미컨덕터가 나란히 4% 가까이 빠졌죠. 이 급락의 진앙은 이미 속보 영상으로도 다뤘지만 하루 전 우리 한국에서 넘어온 파도였습니다. 세계 최고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당일 오히려 폭락한 그 흐름이 하루 뒤 미국 반도체로 그대로 번진 겁니다. 삼성의 기록적인 실적이 오히려 미국 반도체 매도의 방아쇠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반대로 실적이 너무 좋아서였습니다. 사이클 정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값이 너무 앞서갔다는 피로였습니다. AMD 한 종목만 봐도 이익 대비 주가 배수,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190배 안팎까지 올라와 과거 최고 수준에 육박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값이면 아주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좋은 실적이 더 이상 새로운 매수 이유가 아니라 차익을 실현하고 나갈 명분이 되는 구간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시장을 오래 지켜본 분이라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대목이 있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을 이만큼 흔든 방아쇠가 다름 아닌 삼성전자의 실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증시는 밤사이 미국장을 뒤따라가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전날 뉴욕이 빠지면 다음날 코스피는 더 크게 폭락했고 뉴욕이 올라도 정작 우리만 흘러내리는 날이 흔했죠. 세계가 위험을 피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팔려나가는 고베타 창구. 말하자면 중국 증시의 레버리지 버전쯤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서울에서 나온 실적 한 장이 뉴욕의 반도체를 끌어내렸고 태평양 건너의 밸류에이션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늘 받아내기만 하던 자리에서 세계 반도체 사이클을 흔드는 진원 가운데 하나로 옮겨온 겁니다. 우리 증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어젯밤이 새삼 보여준 셈이죠. 그런데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운명이 갈렸습니다. 정작 엔비디아는 어젯밤 0.71% 올라 초록불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후엔 약했는데 장중 내내 되살아나며 오히려 상승으로 끝났죠. 거래량도 1억 주를 넘겨 반도체 종목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팔자가 쏟아진 와중에도 그 물량을 사자가 받아내며 상승으로 끝난 종목이 엔비디아였던 겁니다. 시장이 판 건 반도체 전부가 아니라 엔비디아 주변에서 값이 가장 부풀어 오른 격가지들, 그러니까 AMD 같은 2등 주자와 장비주, 메모리였습니다. 대장은 남겨두고 대장 덕을 보며 함께 비싸진 주변부터 잘라낸 셈입니다. 빅텍 대형주도 대체로 버텼습니다. 메타가 2.55% 올라가장 셌고 아마존이 0.75%, 마이크로소프트가 0.54%,
구글이 0.26% 상승했습니다. 애플만 0.64% 소폭 밀렸고요. 테슬라는 4.02% 빠졌는데 하루 전 로보택시 소식에 6% 넘게 뛰었던 걸 그대로 반납한 겁니다.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도 어젯밤 6.83% 밀렸습니다. 회사에 뚜렷한 악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날 오히려 Bank of America가 목표주가 $235의 매수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처음 열었는데도 주가는 빠졌죠. 스페이스X 역시 시장이 인공지능 성장에 값을 크게 매겨둔 진영이라 어젯밤 반도체에서 번진 인공지능 복합체 전반의 매도에 시총 $2조 신규 메가캡까지 그대로 휩쓸린 겁니다. 반도체를 뺀 나머지 빅텍 6종목을 묶어보면 어젯밤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을 끌어내린 건 빅테크의 심장부가 아니라 그 바깥의 반도체 복합체였던 겁니다. 우리 TQQQ가 유독 크게 흔들린 이유의 절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 팔린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가 어젯밤을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대표적입니다. 질리아드 사이언스가 5.2%, 레제네론이 4% 넘게 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쪽에서도 값이 상대적으로 덜 비쌌던 이름들이 튀었습니다.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워크데이가 4%, 협업 도구를 만드는 아틀라시안이 3.4%, 세무 소프트웨어의 인투이트가 3.3% 올랐고 음식 배달의 도어다시도 3.8% 상승했습니다. 정보기술 업종 안에서도 인도의 최대 개발 거점을 둔 미국 IT 서비스 기업 커그니전트는 6% 넘게 뛰며 오히려 상승 1위에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가 폭증하면서 옵션 거래소를 운영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5.5% 올랐고요. 하나같이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과는 거리가 있던 값이 얌전하던 종목들입니다. 어젯밤은 가장 비싼 걸 팔아 가장 덜 비싼 걸 사들인 하루였습니다. 그럼 왜 하필 어젯밤 이 회전이 벌어졌을까요? 이 회전을 부른 건 심리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어젯밤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첫째는 유가입니다. 어젯밤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원유 가격을 따라가는 USO가 4.4% 뛰었고 웨스트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70.4달러에 정산돼 76%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74.16달러로 3.01% 상승했고요. 그리고 정규장이 끝난 뒤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외 전자거래에서 유가는 한 번 더 튀었습니다. 브렌트유는 시간 외에서 5.6% 올라 76달러를 넘겼고 웨스트 텍사스 원유도 5.4% 뛰었습니다. 이 급등의 방아쇠는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국적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겨냥했고 여기에 미국이 이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원유 판매 허가를 거둬들인 겁니다. 중동의 긴장은 몇 주째 시장 배경에 깔려있던 이야기지만 어젯밤은 실제 선박 피격과 제재 조치라는 새 진전이 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둘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하필 같은 날 뉴요크 연방준비은행이 소비자 기대 조사를 내놨는데 1년 뒤 예상 물가 상승률이 3.7%로 뛰었습니다. 한 달 전 3.5%에서 오른 것이고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유가가 뛰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답한 겁니다. 유가는 사람들이 매일 주유소에서 확인하는 물가라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겹치자 채권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3%로 올라섰죠. 유가가 오르고 기대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이 조합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대개 값이 가장 비싸게 매겨진 자리입니다. 어젯밤 그 자리가 바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주였습니다. 반대로 유가 급등의 수혜를 그대로 받은 에너지 업종으로는 돈이 몰렸습니다. 에너지 대장 어시덴탈 페트롤리움은 5.88% 올랐죠. 팔린 게 반도체만도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대는 종목들도 같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발전 설비를 만드는 GE 베르노바가 6.5%, 비상발전기를 만드는 제너라키 8.6%, 데이터 센터의 냉각과 공조를 맡는 컴포트 시스템즈가 6% 넘게 빠졌습니다. 반도체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채우고 거기에 전기를 대는 인공지능 설비 사슬 전체가 한꺼번에 팔린 겁니다. 어젯밤 매도는 특정 회사 한둘의 악재가 아니라 인공지능 투자에 값이 크게 붙은 복합체 전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매도는 사실 정규장이 열리기도 전에 예고돼 있었습니다.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이미 SOXL은 큰 폭으로 밀려 있었고 AMD도 프리마켓에서 밀린 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중 패닉이 아니라 밤사이 아시아 반도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미리 몸을 피한 자금이 개장과 함께 매물을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개장 첫 30분에 거래가 가장 몰렸고 개장 직후부터 낙폭이 가파르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어젯밤이 일방적인 붕괴였느냐? 장중 흐름을 뜯어보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낙폭이 가장 컸던 순간은 개장 뒤 얼마 안 됨 11시 42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QQQ는 705까지 밀렸고 SOXL은
$15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20%가 넘게 빠진 지점이었죠. 그런데 그 바닥에서 되사는 손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으로 넘어가는 점심 무렵부터 반도체가 급하게 되살아났고 SOXL은 장중 저점 $150에서 $165까지 되올라 마감했습니다. AMD도 장중 $503까지 빠졌다가 $516으로 끝났습니다. 장마판 마지막 1시간에도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왔고요. 하루 종일 팔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심하게 빠진 자리에서 저가 매수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걸 두고 과열을 시키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쪽과 본격적인 되돌림의 시작이라는 쪽으로 팽팽하게 갈립니다. 여기서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어젯밤 반도체가 그렇게 무섭게 빠지고도 올해 성적표로 보면 여전히 크게 오른 자리에 있습니다. 기초 반도체 지수 ETF인 SOXX는 어젯밤 하락을 반영하고도 올해 들어 76% 올라 있고 AMD는 130% 넘게, 3배 상품인 SOXL은 250% 가까이 뛴 상태입니다. 우리 TQQQ도 이번 주 급락을 다 반영하고 연초 대비 여전히 38%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벌어진 건 무너짐이 아니라 너무 빨리 오른 구간에서 나온 급한 되돌림에 가깝습니다. 물론 되돌림이 어디서 멈출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고 과거의 상승률이 앞으로의 방어선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 회사들의 사업이 하루 만에 부실해진 건 아니라는 사실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어젯밤 팔린 건 회사의 실적이 아니라 그 실적에 붙어있던 값이었으니까요. 어젯밤 하락을 두고 무섭다는 쪽과 기회라는 쪽의 줄다리기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 주식 커뮤니티인 레디트의 월스트리트 배츠에선 마이크론을 두고 실적 자체보다 이 매도가 더 헷갈린다는 반응과 이 판이 참 어렵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두루 공감을 받았습니다. 반대편엔 냉정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는 이번 하락을 인공지능 반도체 상승 사이클 안에서의 건강한 리셋이라고 표현했고 인공지능에 쓰이는 고대 역폭 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젯밤 반도체가 이렇게 팔리는 와중에도 물밑에서는 정반대 신호가 하나 잡혔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 청약에 주문이 몰려 공모 물량의 몇 배가 넘게 접수됐다는 소식입니다. 겉으로는 반도체를 던지면서도 새로 나오는 반도체 지분에는 돈이 줄을 선 겁니다. 시장이 의심하는 건 반도체 사업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 사업에 붙어있는 값입니다. 사업은 사고 싶은데 가격은 비싸다는 딱 그 줄다리기인 거죠. 여기서 3배 상품을 든 입장에서 짚을 게 있습니다. 어젯밤은 오른 종목이 더 많았는데도 우리 계좌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장이 팔아치운 자리가 정확히 반도체와 빅텍이었고 TQQQ는 바로 그 위에 3배로 얹혀 있으니까요. 시장의 절반이 초록불이어도 우리가 올라탄 코너가 빨간불이면 3배로 아픕니다. 지표가 이 어긋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변동성 지수 BX는 어젯밤 16 근처 살짝 올랐지만 여전히 낮았고 공포 탐욕 지수도 43으로 전날 44에서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지수 차원의 공포는 거의 없었는데 계좌만 출렁였다는 건 어젯밤 하락이 시장 전체의 패닉이 아니라 한 곳에 쏠린 통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새 변동성에 멀미가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일 시황을 전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요새는 반도체의 등락에 따라 며칠 사이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제가 시청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투자를 홀짝을 맞추는 게임으로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고변동성 상황에서는 패턴이 보이는 것 같고 바로 내일의 주가를 맞출 수 있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은 그렇게 맞춰서 도취감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위험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몇 번의 적중이 실력처럼 느껴지는 순간 배팅은 커지고 경계심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3배 상품에선 어긋난 단 한 번이 그동안 마친 10번을 삼켜버립니다. 단기 주가는 맞히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견디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내일 시장이 어디로 갈지 정말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조가 단호할수록 맞았을 때의 스포트라이트만 남고 틀렸을 때의 계좌는 조용히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역시 매일 시황을 전해드리지만 내일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를 확언하진 않습니다. 확언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건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 실험 계좌도 어젯밤 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는 현재 총 평가 금액 $13,697입니다. 하루 전 반등으로 되돌렸던 부분을 어젯밤 상당 부분 다시 반납했습니다. 전략은 여전히 롱 페이즈입니다. 나스닥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직 11% 넘게 위에 있어서 지금은 방어로 돌아설 구간이 아니라 그대로 들고 가는 자리입니다. 어제도 사고 파는 신호는 없었고 계좌는 그저 시장을 3배로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제 앞을 보겠습니다.
어젯밤 반도체가 저가 매수로 저점을 크게 되올렸지만 그게 진짜 바닥이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될 겁니다. 그 검증대가 다음 주에 줄줄이 섭니다. 먼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대형 은행들이 2분기 실적으로 실적 시즌의 문을 엽니다. JP 모건, 웰스 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가 첫 타자입니다. 은행 실적은 기업과 가게가 돈을 빌리고 쓰는 분위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온도계라서 시장은 늘 걸 실적 시즌 전체의 방향타로 봅니다. 그리고 어젯밤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쪽에서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사실상 독점하는 네덜란드의 ASML과 엔비디아 칩, 실제로 찍어내는 대만의 TSMC가 다음 주 중반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 두 회사의 주문과 투자 계획이야말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진짜인지 아니면 어젯밤 매도가 옳았는지를 가장 앞단에서 보여줄 숫자입니다. 특히 TSMC의 실적에서는 매출 숫자 자체보다 회사가 내놓을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공장과 장비에 얼마를 쓰겠다고 밝히느냐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회사 스스로의 판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 계획을 지난번보다 늘려 잡으면 어젯밤 매도는 과했다는 쪽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값이 비쌌다는 어젯밤의 의심이 숫자로 확인되는 셈이고요. ASML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회사들이 실제로 장비 주문을 늘리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어젯밤의 논쟁이 다음 주엔 이 두 회사의 입을 통해 판가름 납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는 청량음료와 스낵으로 유명한 펩시코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을 한 겹 더 깊이 파고드는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은행이든 반도체 장비 회사든 개별 기업의 성적표를 자세히 뜯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미 함께해주고 계신 멤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미국장은 밤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 밤은 이렇다 할 큰 지표나 실적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정만 보면 연준 이사 보먼의 연설과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성장률 지표 정도가 잡혀 있는데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무게는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새 재료가 장을 끌고 가기보다 어젯밤 벌어진 반도체와 유가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지켜보는 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는 유가입니다. 시간 외에서 더 튀어오른 유가가 오늘 밤 정규장에서 어떻게 열리느냐가 어젯밤 금리를 밀어올린 그 압력이 이어질지를 가릅니다. 다른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어젯밤 저점에서 크게 되올라온 반도체가 그 가격을 지켜내는지 아니면 다시 흘러내리는지가 우리 계좌의 오늘 밤을 결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루 만에 오르고 내리는 이 큰 진폭 앞에서 방향을 미리 맞추겠다고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전략이 정한 신호가 켜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지금 구간의 원칙입니다. 오늘 정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